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피부를 리뉴얼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준근입니다. 오늘은 난치성 색소인 양측성 오타모반 그리고 오타모반이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의색을 띠는 진피 멜라닌 세포층으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원래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멜라닌 세포들이 원래 위치인 표피층보다 깊은 진피층에 존재하는 경우 오타모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타모반은 주로 선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평생 남는 색소 중 하나입니다. 오타모반은 눈 주위, 광대뼈 주위, 관자놀이, 코 등에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눈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 결막이나 각막에도 생길 수 있으며 구강점막에도 오타모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색 타입일수록 치료 효과가 빠르며 흑청색을 띨수록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갈색 균일 타입의 경우 색소층의 깊이는 얕은 편이지만 색소 침착이 회복이 오래 걸리며, 흑청색 타입일수록 모반이 색소가 진피층 깊은 부위에 위치합니다. 또한 모든 오타모반은 선천적으로 발생하지만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 생후 1개월이 지나면서 멍처럼 생기기 시작해 크기가 커지는 경우. 셋째, 유아기에는 전혀 없다가 소아기가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 이와 같이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무렵에 생기는 오타모반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이라고 하며, 조직학적 임상적으로 오타모반과 비슷하지만 별개의 색소질환입니다. 오타모반과 헷갈려 하시는 양측성 오타양 모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양측성 오타양 모반은 주로 얼굴에 나타나는 색소질환으로 오타모반과 유사하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여 후천적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라고 부릅니다. 진피 내의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양쪽 광대뼈를 중심으로 눈 주위나 뺨에 대칭적으로 갈색 혹은 회색의 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병변의 모습이 기미와 흡사하여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광대뼈나 이마에 나타나며 그 이외에도 관자놀이, 눈 주위, 코, 콧망울 등 얼굴 곳곳에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색깔의 경우에는 반점으로 청갈색, 청회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띄고 있으며 다른 색소 질환에 비해 크기가 작은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미와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 생김새가 유사하여 기미로 오해하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기미는 다양한 크기의 갈색 반점들이 얼굴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양측성 오타양 모반은 기미보다 조금 더 푸르스름한 색을 띠며 작은 반점들이 양쪽으로 균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색소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위 환자는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1회씩 진행하였고 총 50회의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타모반의 경우 선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 시기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측성 오타모반과 달리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야 하는데,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고 성호르몬이 강해질수록 더욱 진해져 자외선이 노출되는 빈도가 작고 성호르몬이 증가하는 성인보다는 소아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인 환자분이시고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해 주신 분입니다. 오타모반은 2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90%에서 얼굴이 한쪽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보시면 약 3분의 2에서 눈이 침범도 있어 흰 눈동자에 청색 점이 보였습니다. 저출력 요법으로 50회 치료한 상태이며 유관적으로 도드라졌던 눈 주위 오타모반이
많이 연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환자는 20대로 광대 부위에 중학생 때 발생한 진한 갈색이 보입니다. 포토나 레이저로 15회 치료하였고 양쪽 광대 부위 오타양 모반이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환자는 여성분으로 광대 및 관자놀이에 동글동글한 색소병변이 보입니다. 기미 잡티인 줄 알고 제거하러 오셨다가 오타 모반으로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30회 치료를 진행하셨고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디스커버리 루비 레이저가 있습니다. 유럽, 한국, 미국에서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색소 레이저로 기존 레이저와 달리 멜라닌 흡수가 높은 694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여 레이저 조사가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피부층에 조사되는 범위가 일정하고 고르게 치료하여 기존에 힘들었던 오타 모반과 같은 색소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오타 모반, 양층성 오타양 모반이 치료 시 디스커버리 루비는 고출력 방식으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6회 혹은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술 횟수가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레이저 치료 후 멍, 딱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출력 치료인 루비 레이저 외에도 저출력 방식인 오리지널 피코 인라이팅 레이저와 포토나 사이 스타워커 QX 맥스가 있습니다. 인라이튼 레이저는 듀얼 파장의 레이저로 표피와 진피 색소까지 치료하여 기존에 치료하기 힘들었던 오타 모반, 밀크 반점, 과색소 침착과 같은 난지성 색소 질환을 피코세컨드의 정교한 빔으로 더 잘게 부수어 정확하게 치료해 줍니다. 안정된 출력이 파장으로 피부색이 탈색되거나 색소가 침착되는 부작용 없이 적은 횟수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포토나 역시 피코세컨드부터 롱 펄스까지 다양한 펄스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 강도와 침투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난지성 색소 질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인라이튼 피코, 포토나 레이저의 경우에는 저출력 방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상태에 따라 20에서 30회 혹은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력 방식은 여러 번 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치료 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난지성 색소인 오타 모반과 양측성 오타 모반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한 번 발생한 오타 모반은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색소 질환의 발생 시기 및 면적, 색상에 따라서 시술 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